4시래. 11시부터 4시인데 꼭 있어야 계속 다 있을 필요는 없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팀을 짜야 되는데 팀을 짜는 사람 짜고, 아는 사람은 그냥 와서 오버쿡랑 파티 애니멀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거는 참가하는 것만으로 문화상품권을 3만 원을 주고, 그래서 점심시면 피자를 주고, 그다음에 그 참가상은 6시 만찬을 주고, 중간에 와서 잠깐 게임 한번 하고 점심 먹고 놀이거나 공부를 하다가 만찬에 와서 저녁을 먹고 상품권도 받고 그러라고 이제 합니다. 윤채연이 어디 있어? 윤채연이 안 왔나? 또 와야 되는데 내 이름을 넣어서 팀을 만들고 자, 이거 그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지? 하도 교수님들이랑 혹은 학생들이 서로 교류가 없어서 과외에서 특별히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고, 혹시 우리 지난번에 교수회의를 할 때 교수님들이 걱정하는 절대로 게임을 하는 사람을 골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복잡한 리더를 했었죠. 왜냐하면 수소 원자의 경우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썼을 때 DK 레이스 어떻게 구하냐. DK 레이스 구할 때 우리가 특별히 볼륨을 써서 그 표현을 썼더니 마지막에 결국 남는 양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파인 스테이트의 조건과 폴라리제이션 알렉터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했던 거는 굉장히 복잡한 공식에서 수식을 유도를 하는데 굉장히 DT를 유도하는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 다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이제 남는 거는 결국 사실은 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어떻게 계산하는 그리고 여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피직스가 숨어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R 다 하고 있어. 그 다음에 R 횟수 R로 이렇게 지나가 끄기로 했어. 그러면 저거를 불연전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션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성분은 알베타 X 사인 베타 코사인 플러스 엡실론 Y 사인 베타 사인 그 다음에 C 방향은 다음과 같이 물론 여기 엡실론 X, 엡실론 Y, 엡실론 Z라고 써서
마치 인디펜던트한 게 3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트랜스퍼스 콜로레이션이 엡실론 K가 0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각각의 성분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쓰고 싶으면 우리가 수소 원자처럼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시스템에서는 웨이브 펑션을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덴티티, 앵귤러 모멘텀, 토탈 앵귤러 모멘텀과 LG의 아이덴티티,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쓰니까 우리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이런 것도 전부 다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쓰는 게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오소널리티를 이용하기 좋으니까 우리 먼저 이걸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걸 양을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표현했죠. 그 하모닉스를 표현하면 하나는 어렵지만 우리 코사인 테타는 y1 0를 비교하는 거고 원래 그 y1 0가 거꾸로 그리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걸 다 쓸 수 있죠. 사인 테타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컨벤션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 오늘 y 원제로랑 y 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있는 요양은 람다는 나중에 쓰고 람다고 생각했어. 코사인 파이니까 이거를 2분의 1 이 알파 이 마이너스 알파를 쓰면 그 앞에 있는 게 y1 1에 비하는 거 뒤에 있는 게 y1 마이너스 1 이걸 쓰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2 y1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그 앞에 있는 게 못 빠졌는데? 이모니제이션 못 빠졌는데? 첫 번째 게 마이너스 y1이고 두 번째 게 플러스 y1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마이너스 두 번째 거는 엡실론 y 사인 테타 사인 파이니까 이 i는 마이너스 i 이 알파 y 파이니까 이렇게 쓰면 네 엡실론 y i를 끌어내면 마이너스 y1 플러스 y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엡실론 z 코사인 테타는 이게 세 개가 있으니까 이 세 개를 여기다 집어넣을까? 어떻게 쓸 수 있냐? 스퀘어 4파이 이걸 묶으면 이걸 먼저 쓰면 엡실론 z y1 두 번째 거는 3분의 8파이니까 스퀘어루트 2가 있는데 밑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스퀘어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y11
epsilon 항은 마이너스 epsilon x 플러스 I epsilon y입니다.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1에 비례하는 거는 요거랑 요걸 쓰면 되니까 역시 소분의 1 epsilon x 다음과 같이 쓰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이거를 앵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죠. 앵글러 앵글 레디얼 파트도 있잖아요. 레디얼 파트는 실제 값을 주는 거고 앵글러 파트에서 슬렉션 룰이 나오는데 앵글러 인티그럴은 인테그랄 요거는 y nfn 그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y1m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 0가 되는 거고 y 이거 계산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려면 좀 복잡하지만 먼저 간단한 것부터 봅시다. 간단한 게 뭐냐면 파이에 대한 어스미스터 앵글에 대한 디펜던스는 여기 n이 있으면 이 식이 i는 파이에 비례합니다. 이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이 마이너스 i nf 이 i n 파이 이 i n i 파이 제로부터 2파이 됐죠. 제로부터 2파이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요 위에 있는 게 앞에서 0이 될 때는 2파이 그렇지 않을 때는 적분을 해서 제로랑 2파이를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래서 2파이 n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을 할 때 보면 지금 우리가 뭘 본 거죠? 앵귤러 모멘텀의 C 컴포넌트가 보존된다는 거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셀렉션 룰이 나왔어요. 셀렉션 룰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L이 원인 경우에 N이가 가능한 게 뭐죠? 1, 세 개만 가능.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셀렉션 룰이 나왔어요. 물론 이건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인 경우에 그렇죠. 근데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세 개를 썼지만 우리가 그 트랜스버스 웨이브라는 조건을 쓰면 인디펜던트한 폴러리즈는 것들은 두 개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K가 C 방향이라고 하면 어떤 여기가 있습니다. K가 C 방향이라고 하면 폴러리제이션은 그의 수직인 XY 플레인입니다. XY 플레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이게 0이라는 뜻이에요.
지성분이 없죠. 지성분이 이건데 이게 코사인 테타예요. 코사인 테타에 해당되는 거는 y10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 경우는 없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우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실제로 쓰셨던 다른 것 같아요. 이니셜 스테이트의 앵귤러 모멘텀의 C 컴포넌트와 파이널 스테이트의 C 컴포넌트의 퀀텀 넘버의 차이는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다음 같이 주어집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헷갈리지만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파이널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인 경우는 하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포톤 하나를 방출하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갑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파이널 스테이트니까 LF가 0이고 따라서 MF도 0이죠. 이 경우는 MF가 0이니까 M은 여기서 M은 MF가 0이면 마이너스 M 하는데 다음에 주는데 그러면 MI가 다시 말하면 MI가 1이면 M은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게 뭐죠? 그렇죠.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 1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네, 컨트리뷰션입니다. 혹은 MI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1이면 M은 1이어야 되는데 M이 1인 경우는 또 스퀘어 루트분의 마이너스 epsilon x 플러스 i 요거 이 양이 컨트리뷰션. 그래서 보면 이 m 값은 사실은 나오는 포턴의 LZ의 콘턴 넘버죠. LZ의 콘턴 넘버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포턴이 보선이죠. 스핀 1인 보선이죠. 스핀 1인 보선이면 스핀이 업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근데 매슬리스한 경우에는 포턴이 매슬리스한 경우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트랜스버스 웨이브여야 되죠. 그래서 원래 스핀이 1인 입자는 왜 어느 한 축에 대해서 스핀 앵글러 모멘텀이 h/1, 0,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지만 매슬리스한 경우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거는 스핀의 C 값이 마이너스 1, 1이 있는 게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에 1이 있는 게 다음과 같이 두 개가 합해서 지금 다음으로 써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니셜 스테이트가 1이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1이면 어떻게 얘기하면 파이널 스테이트가 앵귤러 모멘텀이 0이 되려면 이 파이널 스테이트가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포톤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컨비네이션을 들어가야 되고, 또 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그 다음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스피 1인데 플러스 1인과 마이너스 1인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포톤이 여태까지 폴러라이즈 된 게 리니어 폴러리제이션은 그 예를 들어서 폴러리제이션이 포톤이 Z 방향으로 가면 XY 플레인에서 X 방향으로 리니어리 폴러라이즈 된 거는 폴러리제이션 벡터가 엡실론 X, Y 방향은 엡실론 Y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스핀의 Z 방향 컴포넌트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엡실론 X와 엡실론 Y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져 있고 페이스가 있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큘러리 폴러라이즈드 나올 때 서큘러 폴러리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서큘러 폴러리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포톤을 방출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파이널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천천히 하냐면 이 원래는 이 세 개 스페리컬 하모니스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려면 이 스페리컬 하모니스 세 개가 곱해져 있는 경우를 계산해야 돼요. 물론 이게 좀 고급의 수리물리책 혹은 아스케는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거에 대한 이 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 셀렉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지 않죠. 잘 모르죠. 이걸 찾아봐야 돼. 나도 그걸 찾아봐야 해. 그리고 하나 없는 경우는 우리 쉽게 알 수 없죠. 다음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우리 굳이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다 하지 말고 다음 같이 특별한 경우 파이널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이게 y00예요. 이건 상수죠. 상수면 나머지는 접근하기 쉽죠. 그 경우를 하고 그래서 지금 L이 지금 계속 요 example인 경우 LF가 0이면 이게 y00는 이렇게 이걸 집어넣으면 이 적분은 0스퀘어트 파이 인테그랄 이 오메가 y1m yli 그러면 이제 li가 1이고 m이 mi면 되냐? 가 아니죠.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노멀리제이션은 하나가 다른 거에 컴플렉스 컨주기션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다른 거에 컴플렉스 컨주기션을 쓰면 되죠. 좀 쓰는 게 뭐냐면 요거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의 li y l i 마이너스 n i 스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우리 노멀리제이션 쓰면 그렇죠. 알코올을 이용하면 파이 델타 li 1 델타 i는 마이너스 m i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같이
li가 1인데 li가 1인 경우가 뭐죠? 우리가 스펙트로스코픽 노테이션을 쓰면 L이 0인 경우를 S, L이 1인 경우를 P, SPDF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보면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제일 0이 아닌 텀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파이널 스테이트가 LF가 0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LF가 0이면 LI가 1인 경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트랜지션이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P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1S P가 프라이머리 퀀텀 넘버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의미의 다음과 같은 컨디션이 그러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LF가 0인 경우를 봤지만 LF가 0이 아닌 경우 지금 그럴 때 0인 경우를 봤지만 0이 아닌 경우 역시 계속 셀렉션 룰을 보려고 하면 M에 대한 셀렉션 룰은 어렵죠. L에 대한 셀렉션 이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R 벡터죠. R 벡터 R을 띄우죠. R 벡터는 이게 마치 벡터니까 벡터면은 그러니까 벡터 오퍼레이터. 벡터 오퍼레이터가 뭐냐면 A의 XYZ 컴포넌트가 있고 어떻게 되죠? 마치 코디네이트 벡터의 데피니션이 클래시컬하게는 코디네이트 벡터 R이 회전에 대해서 변하는 것처럼 세 성분이 변화를 하면 그거를 벡터라고 부르죠. 오퍼레이터도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회전에 대해서 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왜냐하면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근데 이게 보면 사실은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어도 똑같이 앵귤러 모멘텀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벡터인 경우에는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를 우리가 아까 R 벡터를 사인, 코사인, x, y, z 성분으로 썼지만 y1m으로 썼죠. y1m은 L이 1인 아이디 L이 1인 상태죠. 따라서 벡터 오퍼레이터의 상태는 L이 1인 상태 그래서 포톤이 L이 1인 상태를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파이널 스테이트에 포톤과 파이널 스테이트가 있으면 처음과 마지막에 앵귤러 모멘텀이 컨서브가 되죠. 여기 보면 지금 컨서베이션 있는 게 Z 컴포넌트의 컨서베이션이 받고 이 경우 토탈 앵귤러 모멘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파이널 스테이트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되죠? 이니셜 스테이트의 앵귤러 모멘텀과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 1인 앵귤러 모멘텀을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Li와 원인 거의 앵귤러 모멘텀을 합해서 가질 수 있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퀀텀 넘버는 1R이죠. 그러면 Li 플러스 1 Li 다음 거 제시해주죠. 그리고 이게 앵귤러 모멘텀에 의한 셀렉션 룰 처음에 요거였지만 다음 거 트랜스버스 릴레이션 특히 포톤이 지방하는 것 같은 이렇게 그 다음에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퀀텀 넘버에 대한 셀렉션으로 앵귤러 모멘텀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이게 다냐? 지금 아까 LC는
이 세 개 중에서 이게 없었죠. 이 경우 우리가 다음과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시스템이 있으면 회전과는 또 상관없이 뭐냐면 패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해요. 따라서 아이겐 펑션도 패러티에 대한 사이먼테니스 아이겐 펑션을 쓸 수 있죠. YLM이 패러티에 대해서 아이겐 스테이트죠. 마이너스 1의 LF승의 아이겐 값을 갖는 패러티 아이겐 스테이트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R이 마이너스 R로 가요. 이거 안 변하죠? 이거 안 변하죠? R을 마이너스 R로는 이거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부호가 바뀌죠. 아니, R 마이너스 R. 그래서 근데 R을 마이너스 R로 보내면 뭐냐면 YLM은 R을 마이너스 L로 보는데 마이너스 1의 페널티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의 L승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페널티가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페널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LF가 LI랑 같으면 페널티가 바뀌지 않죠. 그렇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페널티가 바뀌려면 이게 두 개가 페널티가 1만큼 바뀌는 거죠. 지금 뭐냐면 페널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서 뭐냐면 원래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L LF에서 LI를 뺀 게 플러스 마이너스 1 제로인데 페널티에 대한 성질은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이렇게 빨간 걸로 네모를 친 게 첫 번째 LZ인 경우에는 Z 방향으로 포턴이 갈 때 매스리스한 포턴이라는 거. 두 번째는 토탈 앵글 모멘텀 컨서베이션 플러스 패러티 때문에 생기는 플래싱 부분. 플래싱 여기 또 있을 수 있나? 스핀.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 스핀의 인디펜던트 하죠. 스핀의 인디펜던트니까 스핀은 컨설브가 되죠.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기 전 우리는 사실 이걸 계산할 거예요. 이게 메이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할 건데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때 이 메이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 되지 않냐 하는 걸 보는 걸 실렉션 룰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 것처럼 이거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에서는 다음 같은 실렉션 룰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작은 익sem플 하나 보는 거죠. R 혹은 R 벡터가 다음과 인식과 파이널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게 이 메이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 되지 않을 때가 언제냐? 언제 0이냐? 이런 걸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R 벡터가 아니라 임의의 오퍼레이터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음 같은 걸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아주 일반적으로 다룬 거를 위그나 에카리티라고 해서 있는데 이 트랜지션 베이스 계산한 다음에 우리 바로 로테이션에 대한 스위치를 봐서 그러면 이런 메이트릭스에 일반적으로 이제 임의의 오퍼레이터 그리고 스칼라 오퍼레이터, 벡터 오퍼레이터의 경우에 다음 같은 일반적인 메이트릭스 엘리먼트를 취할 때 0이 되지 않는 실렉션 룰이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가 존재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지금은 우선은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을 보는 거니까 우선 보기에 필요한 실렉션 룰만 지금 골랐을 거고
하고 다음번에 일반적인 비그널 카리스를 볼 때는 좀 더 일반적인 셀렉션 룰에 대한 그 규칙을 자세히 쓸 것으로 보십니다. 어쨌든 지금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조금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이건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에서만 성립하는 셀렉션 룰이에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게 이거 말고 다른 트랜지션이 이거를 유지하는 다른 트랜지션이 가능하냐? 예를 들면 델타 L이 2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냐?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에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 제일 낮은 차수에서 나오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면 이게 가장 도미넌트한 컨트리뷰션이죠. 만약에 이게 0이면 적당한 시미트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니셜 스테이트나 파이널 스테이트를 결정했는데 다음 같은 셀렉션 룰을 만족하지 않아서 이게 0이 되면 그러면 전혀 트랜지션을 하지 않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 말고 그 외에 좀 더 하이오드 트랜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이오드 트랜지션 어떻게 구하냐? 우리 지난번에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을 구할 때는 뭐냐면 그 포턴에서 나오는 e to the ik.r을 k.r이 대개 한 C알파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1로 어프로크시메이트 한 게 일렉트릭, 그래서 얻은 결과가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 어프로크시메이트. 그러면 그 다음 지금 마이너스 ik에다 다르면 마이너스 ik에다 r을 집어넣는 게 그 다음 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 다음 같은 셀렉션 룰에 의해서 0이 된다. 그럼 그 다음 텀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 텀은 물론 더 복잡하죠. 그래서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그 텀을 어떻게 끄집어내냐 하는 건 간단하니까 그거 하나 보면 다른 건 다 있고 아까 우리 처음에 일렉트릭 이 텀이 있었죠. 해밀턴에는 다음 같은 텀이 있고 E2D IK.R 텀이 있는데 처음 1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썼는데 요거를 H0와 R과의 커뮤테이터를 써서 요거를 R에 대한 expectation, R에 대한 매트릭스를 바꿨었을 때 그 양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했었죠. 그 앞에 있는 엑스포넨셜, 포턴에 있는 엑스포넨셜 팩터 중에 이게 그 앞에 뭐 I 이런 게 있지만 상관없죠. 그 다음 텀은 다음 것이 되겠죠. 그럼 K.R은 우리 지난번에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했을 때는 C 곱하기 알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앰플리튜드가 그러니까 웨이스는 적어질 때까지 우리 C알파의 제곱 정도로 서프레스 되는 아니지만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로크시메이션에서 0이 되면 다음과 같이 하나 구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순서를 조심해서 써야겠죠. 왜냐면 이게 곱하기 되니까. 엡실론과 K를 바꿨습니다. 이건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K는 R이 아닙니까? K는 넣은 거니까 다음 거 쓰고 이렇게 쓰면 이 양을 괜히 더해볼 수 있으니까 하나 빼줍니다. 뒤에 있는 양은 뭐랑 같냐면 K
거예요. 이거랑 같은 집 보려면 우리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고 그래서 똑같은 I1, I에서 썸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I번째 거는 엡실론 I ABCD 때 쓴 거로 쓰면 KJ 엡실론 K 여기 있는 건 엡실론 I LM LPM 라고 쓰면 여기는 요양이 델타 JS 델타 KM 델타 KM 델타 KM이니까 이거를 쓰면 처음에 J랑 L 같은 거니까 K다가 R L가 JM P다 P T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보면 요게 앵글은 오비탈 앵글은 없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는 포톤에서 나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있죠. 요 컨비네이션은 뭐였었죠? 마그네틱 필드죠. 일렉트릭 필드는 A의 비례는 있고 요건 마그네틱 필드의 비례는 있고 요 양은 사실은 마그네틱 다이폴이 있을 때의 인터랙션이죠. 그래서 우리 요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보다 하나 한 텀 높은 게 여기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마그네틱 다이폴 인터랙션. 또 앞에 있는 거. 우리 굳이 지금 여기서 숙제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해밀턴이언과의 커뮤테이터를 쓰면 우리는 R에 대한 걸 쓸 수 있으면 R의 2차 식에 비례하죠. R의 2차 식에 비례하는 모먼트는 일렉트릭 쿼드루플 모먼트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일렉트릭 쿼드루플 모먼트. 물론 지금 여기 쓴 거는 이 자체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에 붙어 있는 해밀턴에서 이 앞에 붙어 있는 모든 폼들이 있죠. 그것까지 다 써서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요거랑 요거는 또 요거에 대한 셀렉션 룰을 우리가 따져봐야죠. 이게 좀 모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EPIK다를 익스텐드라는 첫 번째 텀은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 제일 크고 그 다음 텀은 일렉트릭 쿼드루플 트랜지션이랑 마그네틱 다이폴 트랜지션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은 데서 나왔으니까. 다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페널티가 어떻게 되느냐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셀렉션 룰은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거는 자세한 거는 리그나이터를 준비하는 건데 좀 더 살펴보자.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델타 L이 2인 경우가 가능해요. 이거는 R 제곱의 비례로 RI 곱하기 RJ면 이렇게 앵귤러 모멘텀 2인 오퍼레이터가 가능하고 앵귤러 모멘텀 2이면 델타 L 2인 경우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면 델타 L이 2인 이게 델타 L이 2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일렉트릭 쿼드루플 트랜지션에 의해서는 뭐냐면 L2 SPD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1S라고 하면은 이 L2면 N이 적어도 SPD L2면 N3 이 됩니다. 다음 같은 게 일렉트릭 쿼드루플 트랜지션에 의해서 가능하지. 이거는 요거와 요거의 페어티가 같기 때문에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일렉트릭 쿼드루플 트랜지션으로는 가능하지. 그러나 뭐냐면 꼭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음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요. 이거는 포통을 하나 내는 거죠. 이건 포통을 하나 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을 두 번 하는 예를 들어서 3D가 P가 원했어요. 그때마다 포통을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파이널 스테이트 달라요. 파이널 스테이트는 포톤이 하나 있는 거고 두 개 있는 거죠. 이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커요. 이것도 사실은 G알파니까 이거랑 크기가 비슷해야 되지만 라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보면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음 같은 트랜지션이 더 잘 이뤄져요. 물론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이거는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으로 A의 처음에 해밀턴의 A의 리니어한 텀에서 이걸 끄집어냈죠. 포ton 두 개 나오는 거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A 스퀘어 텀에서도 드러나요. 이게 이제 포ton이 두 개 이상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어야 될 확률이, 버려야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한 거는 닥치만 하고 지금 우리 가장 간단한 거. 이것도 그래서 우리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트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면 이니셜 스테이트는 P 스테이트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가까운 경우는 2P에서 하이드로젠 애텀이 2P에서 1S로 가는 트랜지션을 우리 아까 트랜지션 레이스 계산해주고 우리 앞으로 마지막으로 요 트랜지션 레이스 계산합니다. 트랜지션 레이스는 공식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공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은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이거는 이 계산 결과가 실험 결과랑 너무 잘 맞아요. 아주 좋은 계산입니다. 남자도 배웠으면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될 계산이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뭐냐면 파이널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N으로서는 다 같이 R을 다시 넣어서 P1까지 P N 다음 것도 이거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앵귤러 인테그랄은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간단하고 하나 복잡한 거는 레디얼 인테그랄입니다. 레디얼 인테그랄은 첫번째 인테그랄 여기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원래는 R 스퀘어 D 오메가인데 여기 R이 하나 더 있으니까 R 3승 R 1 D 스타 R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이드로젠 라이칸 애텀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G가
이게 C는 계속 킵하는 원자분의 C고 전자를 다 빼고 전자 하나만 남는 거. 이 경우를 보면 원제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입니다. 차근차근 나오고 투원은 그렇지만 쓰면 다음과 같이 쓰면 이게 2 루트 6이니까 위에 2랑 빼면 스퀘어 루트 6 C 오버 A0 에 이건 한 4승 인테그랄 그렇게 무한대까지 R에 3승인데 여기 R이 하나 더 있으니까 R에 4승 여기 2가 빠졌네. 그러면은 2에 3 마이너스 2a 제곱이네. 거의 계산이 힘든데 요거를 x로 보면 square root 6 4승 R 4승이 있으니까 앞에 붙어있는 팩터의 역수의 5승을 써야겠죠. 또 A죠. Z 5승 X 4승 RX 이거 잘 알아요. 감마 펑션이 4팩토리예요. 이게 n승이면 n팩토리였죠. 좀 이게 잘 모르겠으면 부분적으로 계속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다 쓰면 얼마야? 4팩토리는 24입니다. 24 저거를 3분의 2에 5승 그 다음에 A로 가난 4승분 없습니다. 이거 아직 앵귤러 인테그럴은 아까 써놓은 게 다 있죠? 우리가 할게 d 오메가 y 모를 것이다. 람다 y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오메가 스퀘어 2 파이 y 제곱이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쓴 게 스퀘어 4 파이가 3 그러면서 CY는 쓰면 네. 그럼 우리 이게 y1m이니까
우리 이거 쓰면 마이너스 V 처음에 이걸 하면 에플론 0 C에 비례하는 거는 y10 스타랑 y1n이니까 m이 0이 되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물어보냐면 제일 간단한 건 어떤 포톤이 나와도 좋고 어떤 포톤이 나와도 좋다는 건 뭐냐면 스핀이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어떤 스핀이 나와도 좋고 어떤 각도로 나와도 좋으니까 어쨌든 파이널 스테이지가 그래서 1S로 가고 포톤 하나 아무데나 하나 나오는 우리가 그런 거를 토탈 디케이 혹은 인클루시브 디케이 모든 포함해서 인클루시브 디케이로 있죠. 이거는 모든 가능한 포톤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더해주고 모든 포톤의 방해에 대해서 전부 다 접근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거 접근한 것도 사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이 접근은 뭐죠? 뭐에 대한 접근을 했더라? 파이널 렉텀에 대한 웨이폼에 대한 접근. 다음 같이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나오는 포톤이 어느 방향으로 제일 많이 나오냐? 라는 걸 물어볼 수 있고. 모든 폴러리제이션 다 합했을 때, 또 하나는 특정한 폴러리제이션의 포톤이 나왔을 때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다시 말하면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런 모든 걸 물어볼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토탈 디케이하고 디퍼런셜 레이스 계산하느냐, 아니면 특정한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특정한 나오는 포톤의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 보느냐, 그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한 걸 하는 거는 힘드니까 제일 간단한 게 뭐죠? 모두 다 더하는 거. 토탈 디테일.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우는 걸 조심해야 돼. 요건 지우면 제곱을 해야 돼. 이거 매트릭스 엘리먼트니까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제곱을 해야 돼.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제곱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곱하면 그냥 이렇게 쉽죠. 이게 제곱하려니까 힘들어. 제곱을 하면 그냥 똑같은 거 곱해줘야 되나? 이거에다가 이거 컴플렉스 컨주기에서 곱해주면 되죠. 컴플렉스 컨주기에서 곱해주는데 그러면은 3개랑 3개를 곱하니까 일반적으로 9개 term 있죠. 요거 델타 M0에도 델타 M0를 곱한 건 델타 M0예요. 똑같죠. 델타 M0에도 델타 M-1을 곱한 건 0이죠. 그죠? 왜냐면 M이 0인 거랑 M이 -1인 걸 곱하면 당연히 0이죠. 이거는 이거 곱하고 마찬가지죠.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에서 곱하면 크로스 텀들은 전부 사라지고 각각의 제곱한 텀들만 나옵니다. 이걸 제곱을 하면
하는 거구나. 아까 그 6분의 24 곱하기 내가 이걸 해야 돼. 96 3분의 2의 10승 A죠. 예. 제곱 이거 제곱을 하면 3분의 1 델타 M0에 엡실론 C의 제곱 요거에다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기식 곱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엡실론은 전부 다 실수예요. 2분의 엡실론 x 제곱 더하기 엡실론 y 제곱이죠. 이것도 2분의 엡실론 x 제곱 더하기 엡실론 y 제곱. 자, 이제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제곱을 계산했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DK의 웨이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DK의 웨이트. 이거에다가 남은 팩터가 뭐죠? 하도 오래전에. 그러니까 파이 E 스퀘어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파이 E 스퀘어 엡실론으로 오메가 V E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이거는 원래는 모멘텀 P였는데 이거를 R로 바꾸면 H0랑 R이랑 커뮤니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페이스 이건 나온 포턴에 대한 솔루션. 어려운 일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같이 쓰고 났더니 피지컬한 TK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없어졌고 언피지컬한 바운드리 상자에 대한 디펜던스는 포톤에 대한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서로 캔슬이 됩니다. 이 나온 결과는 바운더리 컨디션의 인디펜던트한 결과죠. 아주 행복한 결과입니다. 행복하지만 더럽죠. 네. 더럽지만 우리 이건 할 수 있지. 뭐 그냥 생긴 게 복잡할 뿐이지 뭐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지. 원래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게 어떻게 썼냐면 원래는 이게 B 오버 2파이 H바의 상승 K 스퀘어 K B 오메가 K 이거였었죠. 지난번에 A 스페이스에다가
그렇지. 이게 소위 말하는 density of space. 이거였는데 우리 포턴인 경우에는 이 dk가 이거가 dk니까 c. 그래서 이거는 이 토탈의 h가 무슨 k가 오메가가 ck니까 k가 c분의 오메가 줬으면 이게 c 3승분의 C3분의 nc c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k2 그걸 없애고 쓰면 되죠. c 그다음에 d오메가 y의 상승 이게 어떻게 되냐면 K 스퀘어로 쓰면 안 되지. 이게 미안. 이게 사실은 K 웨이브 넘버가 아니라 P 스퀘어로 써야 되죠. P 스퀘어로 쓰고 이건 맞지. 이 dp가 d 오메가 dk니까 이건 c는 맞고 이렇게 써요. 이게 이렇게 쓰면은 p 스퀘어가 p가 h가 k니까 k 대신 쓰면 h가 k 대신 c는 그래서 이게 h가 스퀘어 다른 거 들어가서 h가 c3승 오메가 스퀘어 그리고 페이스 포탄에 대한 페이스 페이스를 다 알았습니다. 여기 B가 있는데 이걸 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h가 c 스퀘어를 쓰고 c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h바도 이쪽으로 가지고 있고 b 스퀘어 h가 c 엡실론 4파이로 다 나누는 게 알파죠. 이거를 생각해요. 알파는 쓰면 여기까지 다 쓰면 돼. 파이 8파이 스퀘어 이 중에서 4파이를 떼주려면 2파이가 나왔죠. 알파 파이 오메가 4승인데 밑에 오메가가 있으니까 오메가 3승 C 제곱 다 썼지. M2 스퀘어는 캔슬이 되고 다 적었으니까 다 됐어요. 이거에 A죠. C의 제곱 이게 얼마나? 2 곱하기 4 이게
2에 5수 곱하기 3이네. 이에 15수. 이때 3이 하나 있으니까 3의 9수. 여기다 쓰고 다 쓴 것처럼 보이죠? 이제 요거에 대한 간단하게 하는 거, 포톤에 대한 솔리드 앵글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오메가는 2p에서 1s로 갔을 때 에너지 차이를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어서 다음 시간은 요거에서 지금까지 보던 충분히 복잡했지만 조금만 더 계산하면 실제로 2p에서 1s로 가는 이 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